안녕하세요. 자, 소방단기. 자, 오늘은 아주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아주 시급하게 라이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와 사실 이제 2023년을 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갑자기 개편안이 공개가 됐잖아요. 사실 입법 예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우리 또 소방 전문가이신 김동준 선생님과 함께 확실하게 내용들을 전달하고 학습법도 어떻게 하는지를 전달해 주시겠죠? 개그 프로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난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이제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그걸 좀 이제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개는 안 해도 되겠죠?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2022년 내년을 대비하시는 학생들. 그러면 이제 채용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그걸 또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김동준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채용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죠?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의 있게 좀 인사해라. 사실 마스크를 끼는 줄 알고 제가 생각을 못하고 준비했는데 김 선생님은 사우나까지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풀 메이크업 했는데 저는 생얼로 그냥 여러분들 원래 있는 모습대로 왔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채용 인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채용 인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소방청이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채용 인원은 우리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섬에 따라서 아직은 사실 많은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3만 명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못한 부분이 7천 명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전망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기점이 되기 때문에 채용 인원은 상당히 제일 많이 뽑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혹자는 상당히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소방학교 부지가 아직 천하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라도 내년에 많은 인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 계획도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 개편안이 지금 예고가 발표된 이후에 학생들이 좀 2022년을 대비한 학생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동준쌤 말씀은 그럼 내년은 정말 큰 기회겠네요? 사실은 내후년도 시험, 2023년도 시험이 여러 가지 개편안이 진행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진행될지 안 진행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입법 예고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진행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다라고 난 알고 있거든요. 반대 의견도 있고 또 전문가들도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입법 예고라는 것이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사실은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기회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영어는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영어는 모르겠는데 소방학, 소방복규, 국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어야, 문제는. 근데 어쨌든 내년에 채용 인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동준님께서 말씀하셨고, 게다가 또 플러스로 자연 감소분을 또 이제 추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더해서 우리가 감안을 해서 본다면 지금 상황상 내년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을 준비하는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내년을 준비할까 고민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문재인 중 마지막이다 보니까 채용 인원을 다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88 호두리 세대가 있습니다. 88 올림픽 호두리 세대 때 많이 모집했거든요. 그 타이밍이 지금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감소분이 딱 적용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은퇴를 많이 한다는 거지. 그렇죠. 88 올림픽 때 많이 뽑았던 인원이 이때가 나가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은 상당히 좋은 것이다. 또 오히려 애들이 또 내년 포기하다 이런 분위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바뀐 제도가 뭡니까? 예전에 선택이었다가 지금 소방학, 소방복규가 필수가 되고 또 영어, 국사, 행정법이 필수가 된 첫 해입니다. 근데 또다시 이거를 시험제 바꾼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1년도 하지 않고 바꾼다? 아,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제 결국은 생각은 2023년도라는 것이 또 어떻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1년 만에 바꾼다. 이게 과연 올바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듭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나왔지만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6개월 하면 될 수 있다. 소방학 소방학교 됩니다. 근데 영어가 문제다. 영어를 얘기하세요. 영어를 확실히. 그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이따 말씀하기라고 우선 지금은 전반적인 이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엔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도 봐도 좀 흔들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다수가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편 발표 난 다음부터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모니터상에서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이제 소사모 이런 데 또 우리 커뮤니티를 보면은 거의 뭐 확정이에요. 지금 학생들의 반응은 뭐 확정. 물론 장기적인 입장에서 확정에 대해서 저희도 이의는 없어요.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점이 바로 2023년이다를 지금 확정한 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동안의 어떤 경찰에서도 개편했을 때 그 상황도 그렇고요. 그런 원래 바꿀 때는 어떤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스텝을 조금 무시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안다라는 걸 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3년에 만약에 집중하세요. 채팅 보지 말고 이따가 봅시다. 2023년에 만약에 2023년 3년 한 4월 정도에 이제 개편안이 적용이 된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개편으로 인해서 난이도가 증가하거나 혹은 내년 시험이 난이도가 어떻게 증가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2022년이나 2023년에 모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지만 확실한 건 이거예요. 2023년도는 사실은 더 멀리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2022년도 내년 시험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데 내년 4월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점수는 달라질 거예요. 올해와. 왜 달라질 수밖에 없냐면 작년도는 선택이 2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선택이 없어요. 다 필수잖아요. 과목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영어를 타서 못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다른 과목을 잘한다라면 그러니까 3과목을 홈런 치면 제가 볼 때는 합격률이 높은 확률이 높고요. 경체는 2과목 정도를 잘 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황을 봐도 진짜 내년에는 꼭 합격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채팅창 안 보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학생들이 개그 프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내년을 준비한 학생들은 지금 이런저런 상황을 봐도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머지 기간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편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지켜봐야겠죠. 저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것이 뭐 2023년도를 준비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내일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또 우리가 지구 종말도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핑계거리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안 되니까 핑계거리 찾고 싶은 거야. 뭐 그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었다 핑계 찾고 싶은 것은 이해되지만 내년에 합격 못할 시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펜대를 잡았다라면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진짜로 많이 뽑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 마지막 시기고 또 88 올림픽 세대 나가기 때문에 많이 뽑을 텐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뀌든 안 바뀌든 뭐 관계없이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내년을 잡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다는 거죠. 네, 평상시 원래 동준 쌤이 그냥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됩니다 막 이러기 때문에 별로 믿음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전 믿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이런 상황도 있고 정권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과목에 올해 개편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내년은 확실한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뭐 근거 없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내년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건 2023년을 대비하는 학생들 지금 고민이 되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 준비를 시작해야 하나 말하나. 아마 소방학과 소방법규는 분명히 하겠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라든가 국사는 지켜봐야 돼요. 그런 생각 할 거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내 말은.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런 학생 같은 내 말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나 고민해봤어. 이 학생들 입장에서 나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2023년에 대해 시험 본 학생인데 이게 입법 예고 떠가지고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 근데 확실한 건 이게 있어요. 만약에 GTF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토익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쨌든 똑같이 GTF 풀어봤어요? 되게 어려워요. GTF를 봤는데 와 이 시험이 소방시보다 훨씬 어렵더라고. 듣기까지 있어요. 물론 제가 GTF를 가르칠 때는 듣기를 버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험보다 어렵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을 입법 예고가 이제 확정되는 것까지 기다리는 학생들조차도 영어의 기본은 갖추고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그래야 GTF를 준비하든 토익을 준비하든 이게 어떤 시험이든 공인인증 시험도 기본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는 깔아놓는 것이 가볍게 준비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뭐 공인인증 시험을 준비하든 훨씬 더 순탄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얘기를 이제 2024년이란다. 2022년 4월 아마 4월 2일이겠죠? 그때 이제 시험을 대비할 때 한 5개월 남았거든요. 어떻게 소방 학개론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채팅창 학생들 나중에 질문 받을게요. 너부터 얘기해. 난 나중에 할 거야. 자, 그거 지금 자기 혼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할 말을 난 던져버리고. 진행은 제가 합니다. 사실 불안하고요.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 저도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의 불안감도 있고요. 또 어떤 형태로 맞춰야 될까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제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나올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안 우리가 수능에 보면 1등 합격했던 사람이 어떻게 합격했냐라고 얘기하면 가장 간단한 겁니다. 뭐 교과서보 공부했어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수업대로 그냥 충실히 따라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같고요. 물론 기출 문제는 미리 다 풀어보신 분도 있고 또 미리 모의고사도 풀어보신 분도 있고 빈칸도 풀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커리큘럼이 충실히 뭐냐면 따라오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됩니다. 결국은 실수가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소방학이라든가 소방법규를 시작해야겠다. 내년이 기회란다. 그럼 지금 시작한 학생은 1년 커리큘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어떻게 준비할 거냐고요. 그럼 커리큘럼 영상 찍어놨어요.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거 제가 잠깐만요. 그거는 1년짜리잖아. 5개월로 줄여달라니까요. 5개월 찍어놨어요. 5개월도 제가 찍어놨으니까 찍어놨다니까. 아니, 어떻게 봐요? 그 어디? 시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이경규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어해. 그게 아니라 물론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수험생들은 1년 했던 분들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 듣고 뭐 기출 듣고 모의고사 듣고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영상을 보면 요때 시작할 때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또 남자냐 여자냐 구조냐 구급이냐 경체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찍어놨습니까? 그럼요. 은근 섬세하네. 그럼 다 대비가 돼 있네요. 그 영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카페나 유튜브,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방학 개론이든 소방 관계 법규든 다 영상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둘 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라가 있고 혹시 못 찾으시면 뭐 모르시면 카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거기 또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준 선생님 카페는 다음 카페입니다. 거기에서 검색창에 김동준 치시면 카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어 얘기를 제가 좀 짧게 드리면은 우선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5개월 남았잖아요. 분명한 점은 이제 우선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혹은 뭐 2023년에 뭐 입법 예고 그 개정에 대해서 대비한 학생이든 간에 어쨌든 우선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합격 수기부터 읽어보세요. 합격 수기부터. 그러면 대략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보일 거예요. 평균적인 기간은 보통 1년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은 5개월에 대비를 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기본에 충실하세요. 시간이 부족하면 여러분은 성급하게 기출부터 풀거든요. 기출 지금 풀어봤자 뭐합니까? 깨집니다. 비만 내리죠. 그러니까 이게 스텝 1, 2, 3, 4가 있으면 스텝 1, 2가 기본이에요. 오케이? 스텝 1, 2를 듣고 스텝 3를 건너뛰시고 버리세요.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에 스텝 4가 동형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스텝 3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8분 컷이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막 자꾸 8분 컷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케이? 무조건 1, 2. 그게 스타트업이고 올인원이에요. 그 두 개에 집중하신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로 가서 소방식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대비한 다음에 시험장 가면은 영어에 대한 부담이 작년보다는 훨씬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알았죠?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주변에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야 김수환의 뭐 8분 컷 좋대 이런 말 할 거예요. 혹은 주변에서 김수환의 테마고사 다 들어야 하는데 이런 말 할 겁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바로 동형모의사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인원 과정이 스텝 2인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기출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을 딱 들으시면 이게 기출이구나라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오케이? 다만 좀 제가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를 안 한 것뿐이죠. 오케이?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나머지 5개월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은 준비를 할 수 있고, 마지막은 무조건 적중의 순간으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건 뭐 적중의 순간은 뭐 누구나 다 소방직을 준비하는 학생 다 듣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 직전 2주 남겨놓고 최종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거는 뭐 이제 선배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 자신감 있게 준비하는 강좌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적중의 순간을 100%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교재도 제가 직접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마지막 선물이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교재 및 강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 아니 그냥 마인드를 갖는다고. 마인드를. 그게 잘못됐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즘에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 소방학과, 그 다음에 법규, 그리고 소방 영어에 대한 대비법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GTF라든가 입법 예우가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확정이 된다. 이러면 GTF라든가 뭐 토익 이런 대비를 할 텐데 GTF 같은 경우엔 제가 만약에 확정되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카페에다 자꾸 묻더라고요. 강의할 거냐고. 소방직 학생들은 끝까지 책임져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끝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토익은 예정이 없지만 GTF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할 테니까. 그리고 한능검 이 시험도 동균쌤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우리 소방단기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누가 하든 충분히 좋은 강좌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2023년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2023년도 나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아직은 어쩔 수 없는 분이 있지만 일단은 무조건 2022년도를 대비하시는 게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칠수만 있다라면 내년에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만 우리가 18세까지 시험 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나이는 다 될 거라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경체 인원은 아직은 어떻게 뽑을지는 모를 텐데 소방학과 경체는 상당히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왜냐하면 올해 이제 시험 개편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학과 경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아질 거로 보여져요. 많은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좋아질 거 보여지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김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6개월, 5개월 남아도 충분합니다. 뭐 7급, 뭐 9급, 뭐 고시도 6개월 만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게 포기잖아, 그죠? 아, 명언이네. 준비한 말이지?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개편 제도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은 저 따라 생각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잘해왔잖아요, 그죠? 잘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만 좀 되면 될 텐데 영어가 문제네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가장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행정법이 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행정법은 제가 준철이 형님, 준철이 아니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준철이 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준철이 박준철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행정법도 다행인 점은 있죠. 사실 우리 시험은 처음은 아닙니다. 왜 처음 안 했냐면 소방위 시험이 계속 있었습니다. 행정법 시험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 선택으로 행정법 시험이 쳤어요. 뭐 그 형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교수님도 수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박준호 교수님께서 다 분석했었을 거니까 소방위 시험도 있었고, 행정법이 벌써 15년, 20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소방 간부 시험에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소방장 시험도 있었고, 또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하셨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긴급하게 준비한 라이브예요. 그래서 뭐 시간을 길게 잡고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한 30분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한 20분 정도 경과를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그다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채팅창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우리 같이 얘기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였죠? 김수환 쌤 22년도 응원 노래 영상 찍으시나요? 찍어야죠, 당연히. 원래는 듀엣으로 한번 해보자. 제가 계속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왜냐하면 저의 아름다운 영상이 망가질까봐요. 그래서 거부하고 있었으나 내년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최근에 톡으로 저한테 영상 보내줬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찍을래 하면서. 그대 안에 블루? 진짜 그걸 못하겠어. 무슨 그대 안에 블루입니까? 학생들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김민종 뭐 손지창 90년대 노래 아닙니까? 야, 아재 진짜. 몰라요. 나도 진짜 학생은 알아요? 와, 그 노래를 갖다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무슨 그대 안에 부릅니까? 이거는 좀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합니다, 그거. 자, 어쨌든 좀 좋은 여러분의 힘이 나는 노래를 제가 선정해서 동준쌤과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골라보시죠. 어떤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 뭐가 있나요? 뭐 대부분 앞에 거를 좀 보면 질문이 그렇게 썩 없는데, 마지막 승부 옛날 노래 얘기하고 있고요. 많지 않습니까? 오늘 라이브 유튜브나 소방단계 올라오나요? 네, 올라온답니다. 자, 올라온다고요? 2002년 학과 특채 없어졌어요. 경채예요. 경채 복귀 다른 문제집이랑 모의고사 책은 우리가 1월 좀 나오고요. 그다음 단원별은 12월 정도에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경채 잘생겼다. 뭐 얘기한 거 아니야? 잘생겼다? 누구 얘기했냐? 동준쌤 얘기했죠. 잘생긴 나지? 축하드립니다. 영어 경채 준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영어 경채 어떻게 하는지. 경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경채 학습법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준비한 학생이라면은 스텝 1, 2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있는 스텝 3 과정인 문풀 과정을 건너뛰더라도 스텝 1, 2 그다음 4로 이렇게 대비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커말 준비 지금 하면 늦나요? 늦어요. 커말은 조금 지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죠? 조금 제가 볼 때는 2급 모르겠습니다. 2급은 가능하겠죠. 2급은. 그렇죠. 커말은 제가 볼 조금 지금은 1급 따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필수 과목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은 커말 1급도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이 커말 1급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필수 과목까지 대비하면서 동시에 1급을 준비하면 늦었습니다. 프라이드가 1, 2 얘기했는데 수완쌤, 동균쌤 검정제 강의도 하나 했는데 그 나중에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뭐 논의해서 찍는 부분은 아닌 거고 2023년도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해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다음 자꾸 막 올라가가지고 안 보여. 수완쌤 지금부터 5개월 커리큘럼 한 번만 더 다시 정리 좀 지금 말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따 주고 가만히 있지. 자, 올라간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좋은 얘기가 좋은 질문입니다. 내년 1월에 예정된 할머니 칠순 여행 참석해야 할까요? 일주일 여행인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내년 1월 예정된 할머니 칠순 여행. 자, 이거는 참석해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냐면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사실 중환자실에 계셨고요. 할머니가 또 오늘내 하셨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분들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합격을 원할 것인지 또 가족을 원할 것인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합격을 위한다라면 가족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쌤, 만약 2023년 개정이 확정되면 구급 같은 경우 소방학 개론과 응급처치학 개론을 치게 되면 경찰처럼 문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아직은 근데 이 부분은 얘기하기는 좀 못하다. 왜냐면 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입법 예고는 난 부분은 맞습니다만 분명히 이거는 진통을 겪을 거예요. 뭐 어떤 이유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정적으로 정부가 제가 늦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상당히 빠른 편인데 이 부분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겁니다. 입법 예고 말고 입법 예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나중에 사실 시험 문제도 이게 입법 예고 날 때 경찰처럼 하기 위해서는 40문제, 20문제를 바뀌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문제수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정확할 부분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생들은 지금 아예 확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확정이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2023년부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분명한 절차라는 걸 거쳐야 하고요. 그 절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회의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말 그대로 입법 예고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김동 교수님 같이 사우나하고 싶습니다. 사우나는 수완쌤 같이 갔어요. 수완쌤 오늘 사우나 제가 사우나를 좋아합니다. 동생도 좋아하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간 거죠, 요즘에. 저는 이거 마스크 벗고 할 줄 알았으면 풀 메이크업 하는데 너무 안 그래도 차이 나는데 지금 완전 차이 나 생겼네 진짜 짱나게. 아니 뭐야 이거 C15 뭐뭐니? 동준쌤 못생겼어요. 사실적시에 명예훼손 될 수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실적시에 의한 것도 있고 허위 사실적시가 있고 누가 못생긴 얘기하면 누구? 아니 그렇다고. 잡히 죽인다고. 그렇다고요. 수환쌤 마스크 벗은 거 오랜만입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벗는 게 편해 진짜. 그러니까 유성 온천에서 바나 우유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 자, 동준이 형 내년에 계산 문제 예상하는 거 어떻게 나올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계산 문제는 책에 다 있었고 적중 다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거기에 있는 문제만 잘 푸시면 계산 문제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드론 국가 자격증 가산점이 확정인가요? 드론도 지금 입법 예고 났는데 드론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입법 예고도 조금 얘기하자면 좀 더 추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추가되냐면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플러스 몇 점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좀 좋은 거지. 너무 이제 조급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성급이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빼야 할 것도 있나요? 빼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할 내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경찰하고 흡수에 맞추기 위해서는 경찰도 가산점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입법 예고안 올라온 거 보면은 지금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정되고 그런 것들 봐야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 볼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으십시오.
동준쌤 분필 던지실 때 어디다 던지나 얼굴 실감 가서 맞아보고 싶습니다. 네, 거의 뭐 얼굴에 맞추는데 요즘 한편으로 불안해요. 왜냐하면 딱 맞았을 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오늘 좀 느낌이 쎄했는데 공 안해 이렇게 갈 것 같아서 느낌이 쎄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책상에 맞추는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건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잠자는 거. 마지막으로 저희 전공과 연관된 거 말씀드리면 수환쌤 혹시 영어가 바뀐다면 GTF 강의하신다고 했는데 GTF가 토익보다는 단기간에 성적 우리가 더 수월해서 강의해 주는 건가요? 네, GTF가 좀 더 수월하죠. 그래서 또 토익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의 듣기, listening comprehension이 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비중이 LC가 좀 차지가 거의 절반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GTF는 반면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문법과 근데 문법이 예를 들어서 공략하기 좀 쉽죠. 왜냐하면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오는 범위가 소방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그 문법이라든가 독해 이쪽으로 파고들면 되기 때문에 물론 어휘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산점으로 활용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뭐 이제 질문 다 받으셨고 해서 오늘 긴급하게 준비한 이 라이브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방금 이제 동준쌤과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입법 예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을 준비하는 학생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년은 분명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어떤 변화가 오래 적용되었고, 그 다음에 필수 과목이 5과목이 된다, 이 공채 기준으로 5과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분명한 기회다. 그리고 2023년을 대비한 학생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영어가라든가 한국사 같은 경우에 기본은 준비해 놓는 것이 나중에 공인인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2023년은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지금부터 충분하니까 2022년에 포커스 맞춰서 가면 됩니다. 뭐 그러니 나중에 시험에 떨어져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충분히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고요. 제 주위에도 2개월만 합격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걔들이 왜 어떻게 합격했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서 학교 다니면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실질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시고 하루 10시간 해보시고 6개월 동안 죽도록 해보시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뭐 GTF든 토플이든 토익이든 한컴이든 그건 그때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제 딸이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하면 해라 얘기하지 야 한컴 준비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험은 컷이 100점이 나오지 못합니다. 3과목 있다 하더라도 100점이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3과목 친다 하더라도 뭐 95점, 90 몇 점 합격하는 것처럼 5과목 치면 더 어렵게 나온다라면 더 변별력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남자냐 여자냐 또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주위 한번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쓰레기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봐보세요. 얘가 왜 됐지라는 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있잖아. 이런 애들 많잖아. 그건 뭐야? 결국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이건 진짜 공감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수능을 강의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강의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가 만약에 서강대를 가고 싶대요. 그럼 준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학생들에게 농담반 진담반 하는 건데 거의 진담이 많이 묻어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강대 가고 싶대요. 그럼 공부하는 거 딱 보죠. 그러면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가요. 떨어질 것 같다 하면 떨어져요. 그 강사로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소방지 가서 학생 강의할 때 나중에 연락이 와요. 합격했대요. 그러면 나의 반응 뭔지 알아? 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농담반 진담반인데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합격합니다. 그리고 내년은 진짜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어떤 입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지금 좀 기다리자라는 것보다는 내년은 분명한 기회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소방학교가 수업을 하다 보면 진짜 걔도 나를 보고 놀래, 나도 걔를 보고 놀래요. 순간적으로 얘가 나 일부러 평생 프리패스 들을 애인데 왜 여기 있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소방학교에서 왠지 옷을 사서 왔던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사촌 동생이 꺼서 오빠 거를 빌려 왔다든지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내볼 때는 많았어요. 물론 열심히 하더라도 운이 나빠서 작년도 어떤 게 제일 마음이 아프냐면
체력 학원에 가서 격리가 된 거예요. 본인이 걸린 게 아니라 옆에 학생이 걸린 거죠. 그래서 격리가 되니까 체력을 못 쳐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어요. 또 면접 때 또 격리가 돼서 못 친 경우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열심히 했음에 불구하고 뜨는 경우가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저는 가잖아요. 수학교 보면 진짜 거의 90 대부분 그래요. 얘는 여기 안 맞는데 여기 왜 있지? 이런 애들이 이제 태반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옆에 친구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농담한 진담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히 그 학생들도 다 정말 우리가 노베이스라고 흔히 말하는 이 소방직의 준비생들은 진짜 노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한 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바닥이 어딘가를 난 여기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게 어차피 저의 업이니까 하나하나 뭐 알파벳 빼고는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고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학생들을 딱 끌어서 합격까지 시키면 그보다 정말 보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방직에 와서 너무 만족하면서 재밌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수환 쌤이나 저도 또 준철 교수님이랑 또 동균 쌤이랑 태용 쌤 이제 끝났잖아. 태용 쌤도 있지? 경제 있고 뭐 아무튼 우리 교수님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제도는 또 제도이고 또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해결될 문제고요. 여러분들은 맡은 시간에 맡은 부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차피 시간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은 뭐다? 합격합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충분히 소방학교에 뵐 수 있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구호 하나 외치고 썸네일 따니까 이게 딱 하고 멈춰야 돼요. 알았죠? 우리는 멋진 소방관이다. 나는 멋진. 오케이. 나는 멋진 소방. 여러분도 하셔야 돼. 알았죠? 어떻게 하는데?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나는 멋진 소방관이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다시. 아이 진짜 이씨. 나는 하면 멋진 소방관이다. 나는 먼저 나는 한다고? 그래 같이 해. 나는 오케이. 하나 둘 셋. 나는 멋진 소방관이다.